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생생토론 유진원입니다. 최근 충청남도와 정치권은 본격적인 환화해권 시대를 맞이해서 서산 대산항을 중국 교역과 황해 경제개혁의 거점항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화해권 시대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갖춰져야 할 핵심 인프라인 교통 문제가 여전히 표류 중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생생토론은 환화해권 시대 충청남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석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완섭 서산시장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뒤 나온 말이 바로 환황해권 시대라는 말입니다. 서해안 시대라는 말도 있고요. 자, 그 토론에 앞서서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지사님. 환황해권 경제권이라고 말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환황해권이면 황해를 중심으로 한 환이라는 뜻이 고리 아니겠습니까? 그 황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우선 중국 또 일본의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을, 그러니까 황해를 중심으로 있는, 장래에는 북한까지를 포함한 말 그대로 황해를 중심으로 한 고리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충남에서 갖는 의미를 크게 잡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발전의 축이 그간에는 경부축 중심의 단일축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저희 나라 국민소득이 2만 불 선을 계속 극복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단일축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우리 지역으로 보면 천안, 아산, 오송, 오창, 세종, 대전으로 이어지는 이 경부축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2만 불 시대를 갔다 그런다면 또 다른 성장축이 필요하다.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서해안 그리고 황해를 중심한 황해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 내부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축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환황해권이고 서해안축이다. 서해안 시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모두의 설명드린 것 두 번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중국을 염두에 두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아시는 것처럼 지금 15억 인구가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의 성장 동력이 다 황해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지금 현재로서는 한 500만 명 정도의 중국 관광객만도 한 500만 명 정도가 우리한테 오고 있고, 최근에는 아시는 것처럼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중국의 소비 선호도에서 한국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득이 올라가면서 중국 자체의 식품에 대한 유해성 등을 스스로 해서 고소득자들이 한국의 농수축산물까지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중국과의 축,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경부축과 서해안축의 별도의 축의 필요성, 이 두 가지로 보시면 이 환황해권 시대 그리고 서해안 시대의 중요성과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거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환황해권 시대, 서해안 시대라는 말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만큼 아직까지는 좀 가시적인 그런 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방금 전에 경부축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경부축 중심이 아닌가. 서해안 특히 충남 지역에서는 아직 중국과의 교역에 따른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게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환황해권을 구성하는 큰 핵심이 이제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인데, 지금 중국으로 보면 동해안이죠. 중국에서 황해 쪽을 가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놀랄 지경입니다. 경천 동지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있고 15억 인구의 70, 80%가 다 이 황해권에 접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환황해권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중국 교역이 우리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성장 동력도 결국은 중국과의 교류에서 많이 찾아야 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좀 준비가 부족하고, 특히 이 황해권에 있는 항구들, 특히 충청남도에 있는 항구들이라든가 SOC들이 지금 굉장히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경부축에서 서해안축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흐름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제도,
또 정책이 조금 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큰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그 중국과의 직접적인 그 교역이라고 할까요? 그 백길이 요즘에 좀 뭐 평택 당진항, 당진 평택항에서 좀 이루어졌고요. 예. 요즘엔 대산항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좀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 대산항은 우리 국가관리 항만 31개가 있습니다만은 6대 항만 중에 들어갑니다. 지금 서해안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서해안 시대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산 대산항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서산과 가장 지척에 있는 세계 대륙,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중국과의 직접적인 어떤 교류, 교역을 통해서 서산 발전을 이루고 충남 발전,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을 이루는데 우리가 큰 동력으로 삼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 이런 그 자원들 중에서 서산 대산항을 저는 아주 높이 꼽고 있고 서산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서산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 신규 전기 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산항 해외 포트 세일즈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든가 또 선사의 화주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하면서 신규 항로를 넓혀나가고 또 그로 인해서 이 물동량 증가를 도모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사라든가 화주라든가 이 관련되는 그런 업계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유인책을 줌으로 인해서 더더욱 신규 항로가 개설이 되는데 도움을 될 수 있고 물동량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이 컨테이너 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라든가 화주, 하역사를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마침 오늘 우리 송석두 부지사님이 자리에 나와 계셔서 차제도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자체에서 한 70%를 부담을 하고 도에서 3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저쪽 전라남도라든가 전라 경상북도라든가 이런 또 경기도라든가 타 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뭐 최소한 50%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많게는 7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컨테이너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서 기왕에 지금 지원을 잘 해주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한 50% 이상은 좀 해주시면 더 큰 그 발전의 기폭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또 부탁도 좀 차지해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 국제적인 정책 포럼 또 초청 세미나 등을 또 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는 우리 서산시에서 직접 이 동남아 그리고 이 관련 분야의 이 석학들을 모셔가지고 국제 포럼을 이렇게 열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의 중심부 코엑스에 가서 또 러시아라든가 이런 그 동남아권의 석학들을 모셔가지고 포럼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국제 포럼은 우리 시 단위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광역 차원에서 이 충청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다면 더 큰 그 기여를 할 수 있고 큰 어떤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옮겼습니다. 예. 그 이면에는 뭐 충남의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있겠지만 환황해권 시대를 바라보는 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그 환황해권 시대의 혜택을 본다고 할까요? 아직까지는 미흡하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충남도청이 작년 1월에 옮겨서 지금 2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경부축을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충남도가 대전광역시도 24년 전에는 충청남도 대전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도 불과 3년 전에는 저희 연기군을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의 경부축에 있었습니다. 아까 황해시대의 불가피성을 중국과의 연관성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거기는 벌써 광역단체로 키워서 어떻게 보면 살림을 내보낸 것이고요. 충남도가 다시 제대로 입장을 정립하고 쓰려면 서해안과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도청도 그런 지역 충남도의 고른 균형 발전, 국가 전체적으로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기 위해서 갔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직선거리로 30분 이내에 서해 바다로 쉽게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충남도청이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말로만 서해안 축이지 서해안 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수도권과 이 호남권의 중간자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대중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정학적인 여건입니다. 충남도가 갖고 있는. 그러려면 거기를 중심으로 축을 만들려면 가장 필요한 게 교통인프라인데, 교통인프라 중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해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2서해안 고속도로하고 평택 포승에서 예산 아산을 거쳐서 부여 그리고 나아가서는 익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확정이 돼서 작년부터 국비 투자가 되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연결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포 곁을 지나가면서 서해안 축을 연결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설계까지 다 끝난 서해선 철도라고. 서해선 철도가 기존 장항선의 홍성역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가는데 경기도 화성에서는 바로 수도권 전철과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경의선 그리고 경인선과 연결이 돼서 서울 여의도와 서울역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가 지금까지 철도는 완전한 호남선에서 올라오던 것도 서대전 쪽으로 거쳐서 경부 쪽으로 가는데 완전히 서해안에 별도의 철도 노선이 기간 철도망이 생깁니다. 전철 노선이. 그래서 서해선 철도가 지금 내년부터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기로 돼 있어서 저희들 지역을 통과 지역을 예를 들면 아산, 인주, 합덕, 삽교, 홍성을 거쳐서 그것이 쭉 우리 서해안 축을 따라서 가서 새만금까지 연결이 되는. 그래서 저쪽 완전 호남에서 올라오는 그 철도들도 이제는 다시 경부축을 타지 않고 맞바로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생겨서 철도와 고속도로망이 갖춰지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강조드릴 말씀 중에는 지금 대전 당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만은 이 대산 당진 고속도로에 관한 중앙정부의 노력을 하고 있고 천안 당진 고속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설계만 돼 있는데 내년부터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있는 축을 만들고 그걸 또 횡적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병행을 해서 명실상부하게 갖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완섭 서산시장이 말씀하신 대산항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또 외부로 내부는 교통망을 갖춘다 하더라도 대중국과 연계돼서 대산항에 대한 육성 계획도 서산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 역할을 더 강화해서 그 두 가지입니다. 대산항은 말 그대로 교역항으로서의 완벽한 그 물동량을 신속하고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대중국과 연계된 여객항으로서의 역할을 두 가지 포인트로서 육성해 나가서 우리 충남의 대표 항으로서 그렇게 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완섭 시장님 말씀 주신 도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부지사께서 교통 인프라 앞으로 확충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 물동량이라는 것이 일단 어떤 지역에 선점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현 상황에서 다른 지역들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가 이렇게 좀 뒤늦게 나섰는데, 자, 그걸 축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는 큰 항구들끼리도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합니다. 서로 이제 항구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세계적인 항구들이 서로 그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 충청남도에 있는 기업들에게 충청남도에 있는 항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충청남도에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거든요. 당장 서산에 자동차 회사들이 있고요. 천안아산에 디스플레이,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러면은 충남에 있는 항구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도에 있는 항구를 이용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첫 번째로는 이 항로가 부족합니다. 항로가. 항구는 있는데, 운항하는 항로가 없는 거죠. 즉, 우리가 청주공항도 마찬가지로 공항이 있지만 노선이 없는 거랑 비슷하게 항구가 있는데 항로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항로는 사실은 민간 영역입니다. 배가 다니는 것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서산시장님하고 우리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민간이 하되 공공이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민간 영역의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자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대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민간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공이 해야 될 게 바로 인프라인데요.
저희 대산항은 인프라가 크게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설문조사의 결과에도 나왔는데요. 일단 그 항만 접근성이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다른 항구에 비해서. 지금 그 철도와 고속도로가 접근하지 않는 항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철도와 고속도로가 없는 항구는 경쟁력이 접근성에서 굉장히 좀 취약하겠죠. 그 다음에 그 항만 배후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좁아요. 조금 그 뒤에 배후 시설이. 그리고 있는 시설이 대부분 지금 현대오일, 삼성, 토탈 같은 석유화학사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공이나 민간이 좀 더 있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민간한테 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사실은 해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대형 인프라, 고속도로, 철도, 항만 배후 시설은 이거 국가의 역할인데 굉장히 그 재정이 어려운 서산시나 충남도에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뭐 2016년인가요? 예. 그 롱해남과 예. 정기여객선이죠. 예, 그렇죠. 네. 예. 그 계획이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우선 그 강현수 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자체의 이 재정 형편으로 본다면 어떤 지자체도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배후 시설도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접근성,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되겠습니다만은 국가와 그다음에 이 지방 정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 나가는데 좀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산 대산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서산시장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충청권을 넘어서서 국가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동력원이 되는 그런 자원이고 그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가나 정책적으로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의 이런 그 국제 관문으로서의 역할, 충청권의 어떤 관문을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흐름을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산 대산항과 이 중국 그 영성시 롱해남과의 이 거리는 뭐 339km로 최단 거리입니다. 인천하고는 뭐 한 360km 정도가 되고 또 평택 당진으로 하면 386km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리도 물론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충청권의 관문이면서 국제교역의 관문, 국제교역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대산항에 대해서 국가가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서산은 어쨌든 나름대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서산 대산항 발전을 위한 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국제여객선 터미널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예. 네. 그 2월 말 금년도 2월 말에 이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아주 상당히 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려운 난관을 뚫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모두 한 382억 원의 국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2016년도 조금 늦어지긴 늦어집니다만은 2016년 상반기 내에는 이제 완공이 돼서 국제 여객선이 이제 취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국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는 원래 한 2014년 말이나 2015년도 중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생기고 하면서 좀 늦어진 감은 있죠. 그러나 2016년도 이 초를 넘어서 상반기 안에는 이제 배가 취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완벽히 갖춰진다. 정기여객선입니다. 예. 저희가 원래 이제 출발을 국제 쾌속선 취항으로 이렇게 목표를 삼고 출발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주 이제 5항차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5시간이면은 중국을 도착하고 중국에서 또 우리 서산 대산항 도착하는 말 그대로 이제 쾌속선인데 우리 육상 이 승용차 속도로 보면 한 70km 속도입니다. 46km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그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그늘진 걱정이 드는 건이 뭐냐면은 해운 업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침몰 참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운 업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좀 챙겨야 될 부분들 또 강화되는 안전성의 강화 문제 이런 거에 따라서 중국 측에서도 이 쾌속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국제 여객선 이 카페리를 띄우면서
관광과 물류가 동시에 이렇게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아주 꼭 필요하고 기묘한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제가 좀, 네. 예,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항구로서의 완성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화물 처리하는 선석을 중심으로 하는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여객터미널을 비롯해서 여객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한 것으로서의 항만의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우리의 대표항으로서. 거기에 연계해서는 아까 광현수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국내 내부적으로 거기를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화물은 아무래도 철도가 또 고속도로가 같이 그 항만과 연계돼야 그 항만 이용률이 그 항만을 이용하는 코스트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거기 접근이 쉬워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해선 철도가 서해안 쪽으로 연결이 되면 인입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쯤에서 합덕쯤에서 따야 될지는 모르지만 인입선을 만드는 게 그러면 그 기본 철도가 있어야 거기로 들어가는 인입선에 대한 고민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현재는 그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에는 인입선 문제를 고려하고서 지금 서해선에 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산항까지 가는 문제를 서해선을 조기에 이 완성을 해서 인입선 문제를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누누이 강조드린 현재 내륙하고 연계된 것이 대전에서 당진까지 고속도로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항만 끝인 대산항까지 한 22여 킬로를 연결해야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려도 여객을 포함한 육로로서의 기능이 철도와 고속도로가 같이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다시 돌아가면 항만으로서의 완성 선석을 높인다든지 아까 이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여객들이 이용하기 쉬운 수단을 만드는데 여기서 제가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자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문제, 철도 문제, 항만 문제가 다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나아가서는 기획재정부의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도민을 비롯한 대전시민, 도민, 충청권의 모든 분들이 좀 뜻을 모아주셔서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와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오늘 KBS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를 잘 정해주신 이유도 이런 관심사들이 중앙정부에 전달이 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과 역할은 도와 시와 관련 기관 단체에서 할 터이니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 많은 관심을 끌어내는 노력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아울러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말씀드린 문제는 뭐 조금 뒤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물류와 아까 관광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물류에 대한 계획은 좀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의 문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분들이 가는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서울과 제주도. 네. 자, 이제 좀 대산항에 이제 그 여객선에 다니게 되면 뭐 평택항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진 평택항도 터미널이 평택 쪽에 있죠. 네. 그분들이 내리면 곧바로 타 타고 그냥 갑니다. 평택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대산항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원장님 좀 그거에 대한 뭐 좀 보완책이라고 할까요? 그럼 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특히 얼마 전 연휴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뉴스를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과 제주에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또 최근에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양양 국제공항을 통해서도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부산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워낙 중국 관광객의 수가 워낙 많은 거죠. 그래서 물론 서울과 제주도에 많이 들어오지만 이미 강원도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또 대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어떤 특화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고 일단 중국인이 15억 정도가 된다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충남도 이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우리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또 우리 서산시도 굉장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관광객들이 저희 충남의 경우에는 올 루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어떻게 올 접근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배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저희 충남에 공항이 없고 지금 항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로 온 중국 관광객을 충남으로 끌고 오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충남에 이렇게 온 중국 관광객을 적어도 하룻밤 혹은 1박 2일 정도의 코스들은 저희 충남에 굉장히 다양한 관광 자원이 많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따라서 먼저 이 항구와 항로가 좀 먼저 마련되는 게 이제
급선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시장님에게 한번 좋은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 네. 서산에 일단 호텔 문제가 지금 스톱이 돼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 상태. 예, 뭐 좋은 그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주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이후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목표하고 있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서낭이라고 하는 정말 수실도 깊고 중국과의 가장 최단거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또 물동량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물,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교통 도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립니다. 아까 잘 말씀도 해주셨는데 고속도로가 한국까지 와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1개 국가 항만 중에서 6대 항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다. 그것도 24.3km에 불과합니다. 대전에서 당진까지 와 있는 이 고속도로가 24.3km만 연결이 된다면 중국과의 그 대중국 교통로가 바로 연결이 되고 수도권까지 바로 이게 직항로처럼 연결되는 이 직선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 또 우리 서산시에는 바로 20전투 비행단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여건이 성숙되면서 지금 충남도와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항기가 뜨는 좀 민항 비행장으로도 발전되어 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가 없습니다. 이 철도가 없다는 것이, 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 산업을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서낭에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고 철도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바로 지척에 있는 공항까지 연결이 된다면 말 그대로 세한시대의 핵심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산이다. 그리고 지금 도청이 바로 내포시대 바로 옆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가 그리고 지자체가 늘 이야기할 때마다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포럼에서든 어떤 장소에서 서해안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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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황해권 시대 외칩니다. 그럼 그 중심이 어디냐? 바로 서산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내포 이 문화권이 바로 이를 두고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중심에 기본적인 도로 인프라라든가 이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지사님도 나오셨고 또 우리 연구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은 저는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중앙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지역균형 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서해안시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서해안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고 그게 순서다. 그리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과 어떤 능력과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역할 분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서산에서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잠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을 잘 꿰고 엮어서 그야말로 근과 옥조로 키워가지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충남도가 또 거기에 힘을 보태고 국가가 거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충청권 경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큰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논의의 그 초점이 그 대산항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들께서는 대산항이 어떤 위치인지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네. 대산항이 지금 상당량 물동량을 소화하고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어디시냐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충남, 대한민국 지도로도 봐도 쉽게 말씀드려서 가장 아까 황해권, 황해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모서리 중에 모서리에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산시 지금 대산읍이죠, 시장님? 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 많이 들어보신 유명한 삼성토탈이라든지 그 현대정유라든지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석유화학 단지, 그러니까 국내 단지가 아니고 세계적인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뒤에 좀 언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1년에 세금만 4조를 내는 회사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대산항이 그렇게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런 그 석유화학 단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고요. 거기와 연계해서 대중국, 거기는 대중국만을 겨냥해서 처음 성립된 지역은 아니지만 대중국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팽창 성장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객이라든지 그런 필요성도 더 커졌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아주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내적인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부축이 아닌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우리가 2만 불이 아닌 4만 불, 5만 불로 갈 수 있는 충남의 성장 동력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필요한 정략적인 장소로서의 대산항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현재로도 지금 물동량 국내 항구 중에 6위죠. 예. 물동량 말씀을 좀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산항이 2007년도부터 이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초창기 2008년도에는 9,268 TU, 시청자의 어떤 도움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1 TU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컨테이너의 어떤 단위를 TU라고 합니다. TEU. 1 TU라고 하는 것은 20피트짜리의 컨테이너 하나를 이제 1 TU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9,268 TU라고 얘기한다면 컨테이너가 9,268개라는 말씀이 되겠죠. 2008년도에 그 정도의 수준으로 출발했던 것이 지금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63,739 TU가 됐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이 물동량 증가에서 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산항의 이 발전의 어떤 그 속도 이것이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07년도에 컨테이너 항로 하나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6개 항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대 해운사, 이 머스크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로벌 회사인데 그 계열사로 MCC라고 하는 회사와 또 우리가 항로를 또 새롭게 이렇게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물동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는 발전이 그만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지척에 있는 중국과의 이런 관계, 중국 영성시 롱앤항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그 인근에 있는 많은 도시들과 또 이제 어떤 그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관광객, 물류의 이동이 급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자꾸 같은 말대로 좀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고속도로가 연장이 안 된다는 거 참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 고속도로 연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전과 당진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이 돼 있고요. 예. 그 당진에서 대산까지 한 24km 되죠? 예, 별로 긴 거리가 아닙니다. 네. 예. 그 이미 요청을 계속 정부에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 두 번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졌고 예. 한 번은 대상에도 올라가지 못했고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필요성을 역설하시는데 예.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항구라는 데가 이게 사실 그 교통량 조사에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통 이렇게 대전 같은 이렇게 내륙의 중심지면 이게 사통팔달 여러 이렇게 이게 교통량들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구라는 것은 육상 교통의 종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 교통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물류 그러니까 배의 물동량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 BC 예비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 항구 물동량을 계산을 안 하는 그 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충청남도가 지금 굉장히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늘면서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그 데이터베이스가 옛날 데이터베이스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통량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교통량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주변에 지방도들이 있어요. 국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모든 도로는 다 아시다시피 위계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그래서 큰 대형 화물이나 어떤 우리나라의 큰 기관 물류는 고속도로로 가고 이제 좀 동네 사람들의 가까운 거리는 이제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하는 그런 위계가 돼 있는데 지금 대산항을 통과하는 큰 화물 트럭들이 전부 이 지방도로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고속도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논리죠. 왜냐하면은 지금 큰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그 화물 트럭들이 있고 그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이렇게 작은 승용차들이 다닐 도로들이 다 위가 있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일반 지방도가 있다고 해서 고속도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또 좀 약간 그 편향된 논리라든가 이런 건 큰 문제고요. 특히 제가 꼭 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지금 충남의 그 서산 당진 일대가 우리나라에서 그 교통사고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주로 났다 하면 대형 교통사고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그냥 보통 주민들이 다녀야 될 길을 큰 화물 트럭이 마구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화물 트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민의 안전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안전의 문제 또 환경 파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그 BC 분석에 잘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해 예, 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는 사업, 그 가운데 정부의 지원이 3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세 단어로 구성이 되는데 예비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증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비용 대 편익 분석을 해서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정이 되는 수준을 정해놓고 국가에서 그것을 그런 정도의 규모, 당연히 지금 이 고속도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래서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앙정부나 시청자들이나 이렇게 보실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으로서의 수단인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 주신 대로 대도시화 그리고 그런 여건이 갖춰진 데는 하나만 제도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SOC가 먼저 투입이 돼야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기 발전되다가 SOC를 까는 방법인데 후자의 경우 대도시가 다 이루어진 데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그런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향후의 정책적인 필요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계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의 그런 그 BC 분석이 잘 안 나왔다는 이유도 그런 고려됩니다. 조금 전에 충남발전연구원 원장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요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순히 BC 분석을 위해서 계량적으로 들어가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산출해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제에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것만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발전의 어려움을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발전된 데는 계속 발전되고 발전 못 되는 데는 계속 발전. 그 논리는 사회자께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 균형 발전이라든지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하는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산을 연결하는 그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서산시와 저희 도가 지금 현재 제안을 하는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쪽에 방향과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도 해나가고 고민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첨언에서 하나를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도로에 위계질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물동량이 지금 서산 시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산 시내는 서산시장님 계시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요. 그거는 시민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도로입니다. 거기를 전국 단위로 해외로 나가야 될 대형 트레일러나 컨테이너가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거기를 바로 벗어나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지방도는 그 지역 간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도는 시장님이 모든 돈을 세금으로 투자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국가적인 사업이 있어서 도로 마모가 엄청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어서 바로 나오면 충남도 지방도가 있는데 지방도를 거쳐서 국도나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거든요. 이런 희생이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희생들이 있어서 사고의 위험, 비용의 부담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아주 신속 정확하고 적은 비용으로 통과할 수 있는 고속도로 건설이 아주 시급하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검증 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으로서 반영을 해서 대산과 당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반드시 지역에서 해나가야 할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업비가 6천억 좀 넘죠? 지금 6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뭐 설계 단계나 단계에 따라 좀 차감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그 대형 사업을 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거치게 돼 있는데 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요. 뭐 지방에서 그저는 비용을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 국가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에서요. 예. 국가 사업에서. 예를 들면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할 때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규모는 다 정부 예산을 쓰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네,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칫 그게 이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소위 말해 정치적 결정이라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네, 또 보면 이 충청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사업을 유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정치적 역량과도 관련돼 있고요. 예, 예, 네. 자, 원장님, 예, 소위 말해서 예비 타당성 그 면제 사업 예. 어떻게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쉽진 않지만 저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관련 법에 지역 균형 발전과 특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면제할 수 있다고 했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서 면제한 고속도로가 많이 있죠. 예. 부전이 많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있는데 저희는 이 대산항 여기 고속도로의 경우는 사실 뭐 환황해권 경제 측면에서도 또 우리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또 주민 안전과 어떤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뭐 근데 정치력도 있고 뭐 논리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은 설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이런 노력이 지금 뭐 당장 말해 이 순간뿐 계속해서 이뤄져 왔거든요. 근데 하지만 계속해서 안 됐습니다. 예, 저희가 2001년도부터 이 대산 당뇨 고속도로의 연장이 필요하다. 이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뭐 저도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1순위로 이 역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온 내용도 바로 이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많은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쏟으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아까 좀 전에 우리 그 원장님이나 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수치적인 계량적인 경제성 논리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이 이 벽을 넘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이 어떤 그 필요한 수치 1이라고 하는 수치에 오르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여건상 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 정말 그 한치의 오차가 없이 가감 없이 뭔가 제대로만 이게 조사가 되고 하는 수치로 나가는 것 같다면 충분한 어떤 그 기대감을 갖겠습니다만은 아까 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이게 추진해 달라라고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물론 규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 늘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우리 서산 대산항과 관련된 이 대산 당뇨 고속도로에 이런 건이 해당이 안 된다면 어떤 것이 지역균형 발전에 해당되는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한 그 도로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만으로도 좀 많습니다. 목포에서 광양 간 이런 고속도로도 0.50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무려 1조 9천억이 들어가는 이 소요 예산이었습니다만은 이 건설이 됐습니다. 뭐 전주에서 논산까지 이 고속도로 0.83이고 7,900억이 들어갔습니다만은 또 건설이 됐고요. 광주에서 완도 0.66, 거제에서 통영까지 0.6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은 다 됐습니다. 근데 우리 그 대산 당뇨 고속도로는 24.3km, 6,796억밖에 안 들어가는 그 수치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이죠. 7천억도 안 되는 이 도로가 3조 7천억, 8천억, 4조에 가까운 국세를 납부하는 지역에 6, 7천억밖에 안 들어가는 도로가 연결이 안 된다. 국가가 그걸 지원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 설득을 해야 될 것이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경제적으로 경제성 논리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저는 부적합한 논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그 필요성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부가 만든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면제로 할 수 있는 정책 사업.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와 국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정말 그리고 이 용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자료도 내셨습니다. 그 예. 대산 5사죠. 5사와 함께 예. 1년에 세금 4조 원이나 냈는데 예. 6천억 투입 국가에서 투입 못 해주냐라는 어떤 그렇게 예. 불만 섞인 뭐 그렇습니다. 그런, 예, 우리 그 대산 소위 말하면 대산 5사라고 현대 오일뱅크라든가 삼성토탈, 롯데케미칼,
LG화학, 뭐 KCG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변에도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서산은 이 석유화학산업단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석유화학산업단지는 회사들은 우리 국내로 볼 때는 세계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5위권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서산이 지금 자동차 공업도시입니다. 하루에 1083대의 완성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만 하더라도 한 60개가 넘고, 그리고 뭐 자동차 주행 시험로를 갖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 이 꼭 필요한 기묘한 고속도로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어떤 경제적인 논리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국가 정책적인 사업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볼 때도 이런 곳을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하나의 모범 사례로 찍어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부지사님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 큰 대형 트럭들, 화물 자동차들이 시내를 관통하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많은 교통사고를 또 유발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파손되는 건 다 시민,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 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언제까지 안고 가야 될 것이냐.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국가가 정말 잘 들여다보고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바로 지척에 있는 중국과의 그런 국제 교육의 그런 그 관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충남 서산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인해서 수도권까지 바로 연결되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물동량의 빠른 수송,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의 이런 그 빠른 신속한 이동,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지사님, 그 예비 타당성 면제에 대해서 중앙 정부의 입장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틀로 집어넣어서 걸러내려는,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은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언론을 포함한 충남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같이 좀 의견을 모아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덧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충청남도가 환화해권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통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놓이는 내용들이 환화해권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로 실현되길 바라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